밥 먹고 웃고 헤어졌는데 현관문 잠그자마자 숨이 길게 나옵니다. 좋은 사람들인데도 왜 내 마음만 이렇게 무거울까요? 부탁은 늘 내 몫이고 고맙다는 말은 없고 계산할 때만 다들 슬쩍 뒤로 빠지죠.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이거 네가 좀 맡아줘. 네가 하면 제일 빠르잖아. 이번엔 네가 하고 다음에 내가 할게. 서운하실 수 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부탁이 늘 당신 몫이 된 겁니다. 오늘은 원인 3가지랑 모임에서 바로 쓰는 마음 정리 멘트 3개만 챙겨가세요. 서운함을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요. 말랭이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화요일 1시쯤 갈비탕집 앞에 갔거든요. 근데 식당 앞에 다가서 영숙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이상하게 선뜻 문을 못 열고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년 넘게 본 사이인데 왜 이리 만나는 게 큰 숙제같이 느껴지는지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가방 속 열쇠고리만 만지작거리며 들어갔지요. 보통 나이 들면 서로 돕는 게 복이라고들 하지만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 내 귀한 정성을 그냥 공짜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친절이 상대한테는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자격증이 돼버리면 관계가 80도 이상 획 기울어지게 돼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심보라고 하는데 영숙이가 식탁 밑에서 꺼낸 종이 한 장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들어가자마자 영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기운 차리라고 15,000원짜리 특으로 시켜놨다며 아주 환하게 웃더라고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보통 먹으려 했다니까 언니 나이엔 잘 먹어야 한다며 남기면 자기가 먹어주겠다고 웃는데 그 거절하기 참 애매한 친절 아시죠? 영숙이가 깍두기를 척 올려주더니 이번 주 토요일에 손녀 돌잔치라고 전을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 씨에 병원 예약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더니 병원은 오전 일찍 다녀오면 안 되겠냐며 언니 없으면 잔치가 안 된다고 제 손을 꼭 잡는데 참나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50만 원짜리 보약 먹은 한의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슥 내밀지 뭐예요. 아들이 지어준 거라 자랑하면서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볼지 앞날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효자니까 이거 하나 해달라고 하라며 종이를 제 가방에 쏙 집어넣더라고요. 우리 아들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한다니까 영숙이가 아들이 너무 일만 한다며 그래도 엄마 건강은 챙겨야지 하고 위로하는 척하는데 가슴이 툭 막혔어요. 요즘 우리 나이대 사람들 10명 중 4명은 이런 미묘한 관계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알아누운대요. 영숙이는 20분 내내 80만 원 주고 산 가방 자랑을 아주 조곤조곤 이어가더라고요. 진짜 가죽이라 결이 다르다며 제 낡은 가방을 쓱 보는데 아유, 제 꼴이 참 처량해지더라고요. 그 가방이 예쁘다고 해주니 이번엔 지난달 차 바꾼 얘기로 획 넘어가며 우리 나이엔 이런 게 다 효도지 뭐 하고 넌지시 웃어요. 계산할 때쯤 영숙이가 제 손등을 톡톡 치며 언니 저번에 빌려간 3만 원은 이번에 퉁치는 거 맞지? 하고 묻길래 깜짝 놀랐어요. 분명 지난번에 내가 밥값 내면서 빌린 돈 안 받기로 한 건데 영숙이는 내가 인심 쓴다고 했던 걸 믿고 오늘 갈비탕을 쏜 거라며 활짝 웃더라고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따지기도 뭐해서 그냥 허허 웃고 말았지만 손안에 열쇠고리 쥐는 힘만 점점 세졌어요. 식당 밖을 나오는데 영숙이가 제 볼을 비비며 토요일에 나물 싱싱한 거로 부탁한다고 언니 안목 믿는다며 획 가버리더라고요. 30년 세월이 무슨 족쇄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길가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영숙이는 나쁜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어보니 영숙이가 넣어준 한의원 연락처 종이가 보이는데 아유, 그게 무슨 낙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그날 저녁 영숙이한테서 온 문자 한 통 때문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영숙이가 보낸 문자에는 도대체 무슨 염치 없는 부탁이 적혀 있었을까요? 저녁 8시쯤 되었을까요? 식탁 위에 던져둔 휴대폰이 징소리를 내며 사납게 울리더라고요. 아유, 영숙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글쎄, 아까 부탁한 전을 동태전 말고 육전으로 싹 바꿔달라지 뭐예요. 자기 아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며 재료비는 토요일에 와서 줄 테니 먼저 시장 가서 한우로 끊어 놓으라는데 참나 문자를 보자마자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보통 우리 또래는 이런 일로 밤잠 설칠 때가 많다지요.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을 갉아먹는 신호가 뭔지 똑똑히 알고 있어야 병이 안 납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꼽는 게 환경이라더라고요. 나이 들면 만나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니까 이 사람 끊어내면 당장 이번 주말에 등산 갈 사람도 없고 외톨이 될까봐 겁을 내는 거지요. 저도 영숙이랑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같이 살았으니 영숙이 없는 동네 생활은 상상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나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장병 위험을 2배나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나가는 모임을 몇 개만 줄여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심장 박동이 훨씬 차분해진다는 소리지요. 영숙이 문자를 보고도 답장을 안 하고 있으니 5분도 안 돼서 단톡방 알람이 불이 나게 울리더라고요. 단톡방을 열었더니 아니 세상에 영숙이가 제 흉을 아주 대놓고 보고 있지 뭐예요. 영숙이가 언니가 요새 부쩍 깜빡깜빡하네. 식당에서도 자기가 돈 빌린 거 기억 못해서 내가 그냥 갈비탕 샀잖아. 라고 올리니 금순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금순이는 영숙이랑 원래 쿵짝이 잘 맞는 동생인데 글쎄, 어머, 나도 저번에 언니 만났을 때 좀 이상하더라. 말을 자꾸 되풀이하더라고. 하며 한술 더 뜨더라고요. 거기다 영숙이는 내가 오죽하면 전 부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겠어?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멍해진다길래 내가 일부러 일거리 준 거야. 하며 저를 아주 가련한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관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엔 나한테 잘해줬는데 하며 자꾸 과거를 끌어다가 지금의 무례함을 용서해주기 때문이지요. 글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우리 나이대 행복은 예전 정보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편안한 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노년 건강의 대부분이 이 마음의 평온함에서 결정된다고 하니 이런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게 보약 열첩 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소리지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우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옥순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신호음만 가다가 툭 끊어지는데 다시 걸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번엔 개숙이한테 전화를 넣었지요. 개숙이도 평소엔 바로 받는 사람인데 글쎄 한참을 기다려도 안 받더니 지금 바빠서 나중에 할게 하고 문자가 딱 오는데 아유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나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내가 거절하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그게 바로 인연의 밑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제 자존감을 바닥으로 깎아내리고 동네 왕따로 만들고 있었던 거지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기분에 손끝이 다 떨리고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미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대여섯 번 신호가 가고 나서야 미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더라고요. 언니, 영숙이가 올린 글 봤어? 하고 묻길래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몰아쉬었지요. 미자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언니 미안해. 내가 아까 단톡방에서 바로 편을 들어줬어야 하는데 영숙이랑 금순이가 하도 세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글쎄, 나이 들어서 겪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 건강을 1.5배나 더 빨리 노화시킨대요. 미자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사실은 영숙이가 벌써 반년 전부터 동네방네 저런 말들을 하고 다녔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지난번 동창회 때도 영숙이가 저만 화장실 가면 우리 언니가 요새 이상하지 않아? 하며 걱정하는 척 제 흉을 봤다는 거예요. 미자도 그게 너무 불편해서 영수가 언니 멀쩡해 하고 한마디 했다가 영숙이한테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니? 하고 면박을 당했다지 뭐예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씹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핑 돌더라고요. 그 긴 세월이 무슨 족쇄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꽉 붙들고 있었지만 미자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을 꺼내주니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지요. 영숙이가 아주 태연하게 전화를 받더니 언니, 육전 고기는 꼭 홍두깨살로 끊어야 해, 알지? 하고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영수가 나 단톡방 다 봤다. 너 사람들이랑 짜고 나를 왜 그런 사람으로 만드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랬더니 영숙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언니 진짜 예민하다. 내가 다 언니 걱정해서 한 말이지. 그럼 그 나이에 깜빡하는 게 자랑이야? 하고 오히려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불안함 때문인데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걱정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깎아먹으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정서적 좀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숙이는 자기가 시킨 특 갈비탕을 들먹이며 내가 언니 기운 차리라고 비싼 거 사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언니 진짜 무섭다. 하고 쏘아붙이는데 어이구 그 소리에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갈비탕값 15,000원 방금 입금했다. 그리고 너 우리 아들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이제 그만 보자.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 끊자마자 단톡방에 영숙이가 언니가 나한테 갈비탕값 보냈네. 참나 사람이 변해도 어쩜 이리 변해? 하고 또 글을 올리더라고요. 금순이도 옆에서 어머 세상에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겠어? 하며 제 뒤통수를 치는 말을 보태더라고요. 영숙이는 80만 원짜리 가방 자랑할 줄만 알았지 친구 마음 아픈 건 10원어치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편해지면 면역 세포가 살아나서 염증 수치도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방 안에 앉아 있으니 휴대폰 알람이 계속 울려대는데 아유, 미련 없이 그 단톡방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동안 그 방에서 주고받은 수다며 사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진짜 나를 위한 투자는 비싼 약 사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어지럽히는 사람을 치우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걸 보니 나이 들어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30%나 더 높대요. 영숙이 번호를 조용히 차단 목록에 올리고 나니 15,000원짜리 갈비탕 얻어먹고
체했던 속이 쑥 내려가면서 세상이 다 환해 보이더라고요. 30년 지기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서 나를 슬슬 기운 빠지게 만들던 그 무게가 사라지니 이제야 제 나이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8시간을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색이 어찌나 좋은지 50만 원짜리 보약 먹은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데는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했습니다. 나를 뒤늦게라도 챙겨준 미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영숙이 같은 좀도둑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영숙이랑 전화를 끊고 나서 가방 구석에 박혀있던 그 낡은 루세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안방 서랍을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이사 올 때 남편이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사준 건데 이제는 제 기능을 다한 쇠붙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숙이가 제 가방에 쑤셔 넣었던 그 비싼 보약 주소지가 적힌 종이도 구겨서 쓰레기통에 콱 처박았습니다. 보통은 나이 들어서 인연을 끊는 게 매정하다고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글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노년의 관계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잘해야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나무도 묵은 가지를 쳐내야 해가 잘 들고 새순이 돋듯이 우리 마음도 낡은 인연을 덜어내야 비로소 숨통이 트인다는 소리지요.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3가지 마음 정리법이 있어요. 우선은 내 인연의 유통기한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요. 만나고 나서 내 기운이 쭉 빠진다면 그건 이미 상한 음식처럼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저도 서랍을 정리하면서 영숙이 같은 관계는 이제 유통기한이 다 지났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눈앞에 물건 하나 치우는 게 내 머릿속 복잡한 생각 2가지를 덜어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니 지금 당장 주변부터 한번 훑어보세요. 아깝다고 쥐고 있어봐야 나쁜 기억만 자꾸 되살아나서 내 기운만 뺏기게 된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박자 늦추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툭 건드리는 말을 하면 바로 맞받아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벽이 되어줄 겁니다. 무조건 남의 말에 장단 맞추던 버릇을 멈추고 내 속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대요. 30년 동안 남의 장단에 춤췄던 저도 이제는 제 박자에 맞춰 걷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랬더니 세상이 저를 훨씬 더 귀하게 대하는 것 같아 참 허탈하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깎아먹는 사람 옆에서 억지로 웃는 게 진짜 병이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전문가들이 조사한 걸 보니 스스로 인연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의 병을 앓을 확률이 2배나 낮대요. 비싼 가방 들고 남 비위 맞추는 것보다 시장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내 마음 편한 게 진짜 성공한 노후라는 소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말하길 우리네 불행은 대부분 혼자 조용히 있을 줄 몰라서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비위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는 지옥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고독이라는 평화로운 성벽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소리지요. 그동안 남의 장단에 춤췄던 제가 이제야 그 고독이 주는 진짜 단맛을 알 것 같네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영숙이 눈치 보느라 푹 패였던 미간 주름이 아주 조금 펴진 것 같아 혼자 헛웃음이 났지요. 오랜 세월이 아깝다고 구멍난 신발 억지로 신고 걷다가는 결국 내 발만 진물이 나고 상처가 깊어지는 법이거든요.
인생이라는 주머니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남의 비위 맞추는 돌덩이만 가득 담아두면 정작 내가 누려야 할 평화는 담을 자리가 없게 마련이지요. 우리 나이에 가장 아껴야 할 자산은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려야 할 평온함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인생을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써도 시간이 모자란 나이잖아요. 주방 선반 구석에 넣어뒀던 사기 찻잔을 하나 꺼냈어요. 손님 오면 내주려고 1년 넘게 넣어뒀던 건데 이제는 누구 기다리지 않고 저를 위해 차 한 잔 정성껏 우려 마셨습니다. 찬물을 마시니 갈비탕 얻어먹고 체했던 속이 이제야 쑥 내려가는 기분이어요. 여러분도 오늘은 그 사람 눈치 말고 내 속부터 좀 편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나를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남의 시선에 쓰던 신경을 끄고 내 마음을 온전히 챙기며 사는 게 진짜 보약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고 마음에 남은 한 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랭이 사랑방은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